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어떤 인덱스 비트를 해당되는 메모리의 하위 비트를 갖고 어느 세트로 들어갈지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 캐시 안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세트 전체가 이제 한 개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요런 어드레스가 나오면 이게 먼저 캐시에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메모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오프셋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태그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요 태그 어드레스를 갖고는 이제 요게 그러면 이 태그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웨이처럼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제 이런 이제 투웨이인 경우에는 웨이 제로, 웨이 1을 이제 두 개의 웨이에서 동시에 이제 서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fully associated 때는 이 웨이가 몇 개의 웨이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한 개짜리 요 하나하나가 웨이가 되는 거죠. 이제 요 하나하나가 웨이가 되는 거죠. 웨이 제로, 웨이 1 이제 각 웨이 1 이제 웨이 2 해갖고 결국은 요 캐시 메모리 사이즈만큼 웨이 이제 뭐 n-1 만큼 웨이가 있는 거고 그 각각의 웨이를 그러니까 뭐 n 웨이 셋 어소시에이티브를 하면은 각각의 웨이를 이제 동시에 찾는 거죠. 동시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각각의 캐시 라인이 한 개의 웨이가 되는 거고 각각의 웨이를 이제 동시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n개를 n개를 갖다가 패러렐 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패러렐 서치를 해서 요 태그 주소가 요 어드레스에서 나오는 태그 주소가 실제로 여기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결국은 그러면 요 태그 값 있죠. 요 태그 주소값 요걸 갖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인덱스 비트로 캐시 메모리를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죠? 인덱스로 찾는 게 아니고 태그 값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태그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태그램을 이제 패러렐하게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 태그램이 보통 일반적인 어드레싱을 하는 그런 SRAM이 아니라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콘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 이제 캠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캠 형태는 그냥 SRAM보다는 훨씬 더 패러렐 세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로직이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어드레스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 이 태그를 동시에 어드레스 중에서 태그를 각각의 웨이 여기 이제 W라고 해놨죠. 한 개가 각각의 웨이니까 이제 n개까지 각각의 웨이를 동시에 뒤져갖고 여기하고 같은 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기쁘다. 그럼 요놈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램을 이제 읽어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fully associative로 갈수록 동시에 서치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서치해야 되는 로직이 그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자꾸 비싸져요. 하드웨어 로직이 점점 비싸져 갖고 그런데 이제 또 대신에 다이렉트 맵인 경우에는 딱 그 저장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가는 위치가 딱 제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적절한 이제 그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에 이제 이쪽은 매물 캐시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캐시 위치가 제한이 되고, 이쪽은 이제 그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의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적절히 이제 몇 개의 웨이로 구성할지 그 적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티브 캐시 메모리, 이걸 이제 좀 보면은 결국 다이렉트 맵인 경우에는 딱 그 인덱스가 딱 인덱스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 곳에만 이 태그에 있는 걸 하고 실제로 어드레스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죠. 이제 투웨이 셋 어소시에이티브일 때는 셋 어소시에이티브 이제 투웨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이렉트 맵인 경우에는 지금 8개의 블록을 저장할 수 있으면 이제 투웨이인 경우는 셋이 4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웨이는 2개가 되니까 2개의 웨이를 동시에 서치해갖고 태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갖고 둘 중에 한 곳에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오는 형태고, 이제 fully associative는 이제 셋이 1개죠. 셋이 1개라서 대신에 이제 웨이가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개를 이제 이 n개를 다 어드레스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태그하고 다 여기 있는 걸 다 동시에 서치해 갖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드레스가 여기 있으면은 요 데이터램에 있는 걸 이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RM3 우리 교재에는 보면 이제 ARM3 예제가 나와 있는데, ARM3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면은 64웨이 쉐드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를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64웨이 쉐드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를 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64개를 동시에 서치해야 되죠. 64웨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셋은 4개로 했습니다. 셋의 개수는 4개로 하고, 그러면은 총 4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셋의 개수는 4개고, 그러니까 셋이 4개니까 인덱스는 2비트면 되죠. 어느 셋을 골라야 될지. 그러면 셋은 4개고 웨이는 64니까 그러면 이제 256개의 캐시 블록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256개의 캐시 블록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고, 한 블록은 보면은 한 블록은 원 블록은 4개의 워드를 가지고, 한 워드는 지금 이제 32비트니까 그죠? 4바이트죠. 그러니까 한 블록은 이제 16바이트 형태의 그 캐시 블록, 블록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라인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32비트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돼 있는 거는 어드레스가 32비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ARM 버전, 옛날 ARM3 이제 이럴 때 버전. 그래서 여기 중에 그러면은 일단은 한 블록이 16바이트니까 ARM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에 4개 비트가 블록 안에서 어느 바이트를 어드레싱 하느냐. 그래서 4개가 이제 옵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은 4개니까 이제 2비트겠죠. 그러면 이 2비트가 이제 셋을 선택하는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태그
어드레스가 이제 태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런데 이제 이 한 셋에 64웨이, 셋 하나당 64웨이 셋 어소시에이티브를 해야 되니까 64개를 패러렐 서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64개를 패러렐 서치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투웨이처럼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64개를 동시에 패러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태그가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 형태로 태그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태그램인 거죠. 이쪽은 다 태그 문자 무엇일까요? 이제 태그램은 그러니까 각 셋별로 컨텐트 64 엔트리를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요 중에 어느 셋을 선택하느냐는 요 인덱스로 버트는 2비트가 이제 디코딩을 하면은 요쪽이 셋 0, 뭐 요쪽은 그러면 셋 1, 요쪽이 그러면 셋 2, 요쪽은 셋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옵셋은 이제 옵셋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조금 그림을 요거하고 형태가 좀 다른데 보통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옵셋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한 옵셋을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가로 한 줄이 그냥 한 워드입니다. 이렇게. 가로 한 줄이 보니까 바이트 어드레스가 요 옵셋을 또 2개로 이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이트 옵셋, 워드 옵셋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림은 가로가 여기 이제 4바이트니까 요 가로 한 줄이 한 워드입니다. 한 워드고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세 개, 4개를 모여야 그죠? 그래야 한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한 블록이 이렇게 이제 4개의 워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워드 옵셋과 바이트 옵셋을 이제 분리를 해놨으니까 바이트 옵셋의 2비트, 워드 옵셋의 2비트 해갖고 그 어드레스 중에서 하위 4비트가 어쨌든 옵셋 어드레스입니다. 자, 옵셋 어드레스고 그러면 이제 여기 태그 자 그래서 그 어드레스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제 태그 쪽에서 먼저 일단 옵셋을 갖고 어느 셋에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옵셋을 봤더니 여기에 지금 요 태그 이제 요 나온 어드레스가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32비트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이게 캐시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옵셋을 보고 해당되는 셋이 어느 셋에 해당되는지를 디코드를 통해서 봤더니 이쪽 셋이더라.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셋이면은 여기 있는 이제 태그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64개의 태그하고 동시에 패러렐 서치 해봤더니 여기 있더라.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태그에 해당되는 요 위치 있죠. 요 태그에 해당되는 요 위치 이제 그러니까 64개 중에 하나겠죠. 요 인덱스 지금 찾아낸 요 인덱스 그죠? 요게 실제로 지금 다른 데서는 여기를 옆에 이렇게 딱 동시에 그려놨으니까 바로 옆에 그려놨으니까 이 데이터 요 인덱스에 해당되는 바로 요 위치 데이터램의 요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그거는 요 위치가 이제 64개 중에 하나니까 이제 6비트겠죠. 여기 6비트. 그러면 그거는 요 데이터램 중에서 상위 6비트에 해당될 거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 해당되는 요게 지금 같으면 요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 줄처럼 이렇게 그려놓는데 사실은 한 블록이 되니까 몇 줄 해당되겠죠. 몇 줄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특정 옵셋의 워드 옵셋을 찾아내면은 한 워드가 나올 거라.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가져가는 거는 이제 워드 단위 액세스를 하겠죠. 워드 아니면 바이트 단위 액세스를 할 테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캐시 히트냐 미스냐 뭐 이런 걸 다 리더 관점에서 봤어요. 그죠? 리더 관점에서 이렇게 리더 오퍼레이션 위주로 다 했어요. 아까 뭐 예제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이제 캐시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리더 관점에서 봤는데 라이터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 캐시에다가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캐시에 그 어드레스가 있으면은 거기다 라이트를 하고 없으면은 캐시에 이제 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제 해당되는 걸 찾아갖고 하여튼 어쨌든 캐시에 먼저 라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캐시에 라이트를 하는데 이제 밑에 그림 같은 거 이제 CPU가 있으면은 이 캐시에다가 먼저 라이트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뭔가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도 반영이 돼야 되죠. 메모리에도 반영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캐시에 있는 값하고 메모리에 있는 값하고 다르면은 서로 이제 인컨시스턴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각 CPU 코어마다 캐시가 있고 메모리는 같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한쪽 캐시에만 라이트를 해놓으면은 메모리에다 안 쓰면 다른 코어들이 CPU 코어들이 값이 바뀐 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옛날 값을 갖고 뭐 계산을 하거나 이래 되면 이제 계산값이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캐시 컨시스턴시를 캐시하고 이제 이 램 간에 컨시스턴시를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캐시에 저장된 게 바로 메모리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라이트 스루 방식입니다. 그 캐시에 데이터가 딱 쓰여지면은 그러면 해당되는 메모리에도 바로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라이트 오퍼레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캐시에 쓸 때마다 라이트 메모리에다도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액세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느려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제 카피백 방식, 카피백이라고 있는데 그냥 캐시에만 쓰자. 캐시에만 쓰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안 써도 되니까 이제 빨리 동작할 수 있겠죠. 대신에 메모리에는 플러시 할 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캐시에 있는 값을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때 이거는 바로바로 그때가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메모리에다가 쓰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어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이제 멀티 코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멀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코어 쪽에서 이쪽 이제 코어에서 캐시 업데이트 한 걸 모르게 되니까 그만 이제 멀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 인컨시스턴시 이제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쓰는 방법은 자 그러면 메모리에다가 바로 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라이트 할 때 쓰긴 쓰되 여기는 라이트 버퍼라는 데다가 쓰자 이거죠. 라이트 버퍼라는 데 쓰고 CPU는 빨리 다른 일을 하자. 메모리까지 라이트 이게 라이트 스루 방식으로 메모리까지 라이트 할 일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 액세스 때문에 이제 동작이 늘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피백 방식은 이제 빠른 반면에 이런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타협한 게 요 라이트 버퍼에다가 쓰자. 그럼 이 라이트 버퍼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피포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라이트 버퍼인데, 자 그래서 CPU 이제 캐시를 통해서 캐시에 쓴 게 요 버퍼에다가 캐시에서 쓴 게 요 피포에다가 써버리면 피포는 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쓰면 데이터가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몇 개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용량에 따라. 그래서 요 몇 개를 넣을 수 있는 그 하드웨어 구조를 우리가 버퍼라 그러죠.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면 요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어느 정도 시간차를 가지고 램에다가 이제 써지는데 요 버퍼에 있는 거를 램에 쓰는 거는 이제 CPU 동작하고는 별개로 CPU는 다른 일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거는 램에 써질 수 있으니까 CPU는 막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하는 타협안으로 이제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